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회 두 번째 시간으로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회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국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 기관이라고 했죠. 네, 입법이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건데요. 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격 수업 하는 것이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이제 수업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제 원격 수업 기본 교육법이라는 법을 발의하려고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법적 뒷받침이 지금 시급하다는 네,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면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네, 실행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네, 지금 초중등 교육법이 있는데요. 일부 개정이 됐어요. 이 개정한다는 거는 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격 수업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국회에 올라왔던 질문인데요. 국회에서는 왜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냐는 네,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입법 절차를 알면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국회 구성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무엇인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권한 중에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상임위원회예요. 네,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좀 국회의원들이 소규모로 네, 구성이 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은 네, 본회의장의 모습인데요. 본회의는 국회의원 이렇게 전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본회의부터 살펴볼게요. 네, 본회의. 네, 본회의는 일단 구성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재적의원이라고 하면 네, 국회의원 네,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네, 300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 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국회의 어떤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이 국회의 최종적인 그런 의사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따 입법 과정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본회의 운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어요. 네, 정기회, 네, 임시회로 나눠집니다. 정기회는 보통 이제 국회는 9월에 개원을 하거든요. 네, 9월부터 12월까지 국회가 열리면 우리 정기 회기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네, 수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보면요. 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 전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이제 각각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법률안 등 안건을 심의하는 역할입니다. 심의라는 거는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등등 해서 한 10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국방과 관련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미리 이 국방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본회의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목적은 뭐냐 하면 국회 운영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가 있다고 쳐볼게요. 네,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미리 심의하겠죠. 그러면 이 교육위원회에 배치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이냐 면 뭔가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그 교육 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보통 이 교육위원회에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교육위원회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률안이 좀 심의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그 법률안을 가결시킬지 아니면 부결시킬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 중에서 입법에 대한 권한을 볼 건데요. 입법이라는 거는 일단 법률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헌법,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권한, 그리고 조약에 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법률안의 제정, 개정권입니다. 여기서 제정은 새롭게 만드는 거고 개정은 기존에 있는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의 제정,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법률안을 제안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법률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심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의결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런 법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법률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때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이상 발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을 발의라고 하고요. 정부가 제안하는 것을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제출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아까 우리 보셨던 상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 관련된 법률안이다 이러면 교육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법률안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통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에게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런 법률안이 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이것을 공포라고 해요. 공포. 그래서 법률안이 탄생한 절차는 법률이 탄생하는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요. 용어를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이 제안이 돼서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법률안이 회부됐다 이렇게 말해요.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정되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가결이라고 해요. 가결. 가결이 있으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한 정족수는 일반 의결 정족수입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인데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데요. 용어가 좀 길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은 좀 잘라서 앞에 글자를 따서 제과출, 출과찬으로 외우시면 돼요. 제적의원은 국회 전체 의원이라고 했죠. 국회 전체 의원이 300명인데요. 과반수면 300의 반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151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출석 의원이 200명이다 국회를 열었는데, 그러면 일단 제적의원의 과반수는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 표결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 200명이 출석하면 10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해당 법률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결 정족수는 뭔가 국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가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안이 그럼 대통령한테 가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요.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거를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를 설치하려면요, 영유아 보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영유아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는데요. 이 영유아 보호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이 회부가 됐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국회에서 171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은 출석을 한 거죠. 근데 찬성한 의원이 83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럼 171명의 과반수가 되려면 8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명이 부족한 거죠. 83명만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법률안은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결은 통과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영유아 보호법 개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물론 다음 회기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은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또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 헌법 개정을
의결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꾸려면 일단 국회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때 정족수가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지만 헌법 개정이 의결이 돼요. 근데 헌법이 개정되려면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죠. 네,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찬성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국가의 중요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FTA 관세를 없애는 그런 조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국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지만 그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네, 2번 본회의에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즉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짜서 재가출, 출가찬이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네, 3번 국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4번 국회 입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데 그럼 제정은 어이예요. 네, 그리고 개정은 아이입니다. 네, 맞춤법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합니다. 그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법률안을 심사하고요.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이 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는데요.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